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다시 보는 건강 상식. 지난 시간 음식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운동편입니다. 특정 나이대가 되면 잘 걸리는 이 공통적인 병증들이 있어요. 주로 5, 60대가 이제 전후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암이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나이대에 많이들 발생하죠. 그리고 특정 또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비슷비슷하게 이제 이 나이대쯤 되면 무릎 좀 아프고 목이나 허리 척추에 좀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에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고 집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강 상식과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도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건강 상식을 지키지 않고도 건강하게 7, 80대, 90대를 살았다는 옛날 사람들의 기록도 꽤나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먹는 뭐 요즘 어딜 가나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물 그리고 보약처럼 정기적으로 장복하고 있는 각종 즙들과 건강보조식품들, 또 건강할 거라고 믿고 하고 있는 빡센 과부하 운동들, 또 이런 운동들 덕분에 일상 움직임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근육과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누가 더 잘 관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개인차가 좀 더 불규칙하게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노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증상들이 과연 진짜 피할 수 없이 특정 나이가 되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증상들인지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움직임을 했나요? 움직임이라고 하면 각 잡고 이제 운동센터 가가지고 전문가의 코칭 하에 하는 바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리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 일상 움직임을 엿짓는 겁니다. 요즘은 바른 움직임이라는 기준이 현실성을 너무 뛰어넘는 하이 퀄리티 기준으로 개념화되어 있어서 일상 움직임은 움직임으로 분류하기에도 매우 하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대부분의 시간들이잖아요. 일상에서 먹는 거 아무거나 먹고 부족한 건 영양 보충제로 보충을 해주고 또 일상에서 비기능적이고 소모적인 움직임은 그대로 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 내서 운동센터 가서 바른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 등 우리가 꿈에도 의심해 보지 않고 건강상식이라고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왜 이렇게 원인을 보지 않고 미봉책에 가까운 빈독에 물 붓기 같은 방법을 건강상식으로 굳건히 믿고 실천하는지 우리 다시 꼭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음, 제가 이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이 이제 관련으로 저한테 떠서 건강 상식에 대한 팟캐스트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팟캐스트에 이 중앙의 진행자는 저 안쪽에 앉아 있고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패널로 초대가 돼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왼쪽과 같은 자세로 거의 대부분 이 자세로 앉아 있었고요. 한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앉아 있는 상태로 이 팟캐스트를 진행했어요. 누가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건가요? 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코어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앉아 있는 건가요? 오른쪽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왼쪽의 사람은 지금 팔에 기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는 어느 정도 체중이 조금 빠져 있고 이게 이제 팔꿈치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탁자에 지금 팔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쪽 엉덩이에 실려 있어야 하는 체중이 여기 실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부하가 이쪽으로 실리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실려 있었다면 아래쪽으로 흘러야 하는 체중이 계속 위쪽 방향으로 정체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등 근육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사용되지 않아요. 어깨하고 날개 쭉지, 막 팔꿈치, 목, 이런 데 이제 근육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엉덩이에 앉아 있죠. 그죠? J라인으로 엉덩이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시간이 넘도록 아마 그 영상이 지금 두 개로 분류돼 가지고 그 편집된 것만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한 두세 시간은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그만한 영상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간 내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기립근 사용되고 허벅지 근육, 복부 근육, 정상적인 코어 근육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왼쪽 사람이 운동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몸 좋은 운동 전문가였고 위아래 블랙 옷을 핏되게 입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근육질의 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거의 몇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 앉아 계실 때 일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습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육은 이 오른쪽 사람보다 왼쪽 사람이 훨씬 더 좋았어요. 왜? 이렇게 일상생활 말고 따로 운동센터에서 근육을 만든 운동을 따로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근육을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상 이외의 시간을 따로 빼서 운동을 빡세게 해줘야 그 근육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건강한 방식의 운동 진짜 맞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일상을 소모적으로 움직여서 피곤하고 통증이 생겼는데 그 일상을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두고 운동센터에 따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바른 움직임으로 운동을 하러 가요. 근력도 올리고 또 유지해야 하고 스트레칭해서 가동 범위도 막 이제 확보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만든 근육과 가동 범위를 일상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확보하는 게 건강이라며 운동센터 꾸준히 나와서 계속 유지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 게 건강 핵심 포인트래요. 이거 말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의 건강인식이 됐을까요? 저는 이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창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운동과 노동은 구분해서 봐줘야 한다. 아무리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도 건강한 방식으로 운동센터 나와서 이 운동 꼭 해줘야 한다면서. 일상 움직임과 무관한 운동을 센터 나와서 전문가와 꼭 운동을 해야 건강한 움직임이다. 라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생겨나고 유지되는 소비가 지속되면 누구에게 더 좋을까요? 결코 저걸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하고는 다른 몸 사용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움직임에 제한이 오고 관절 어디 한두 군데 수술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치부하면서 받아들이면 앞으로는 길어진 수명만큼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지금도 죽기 전에 평균 10년을 아프다 죽는다는데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데 내 코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전문가로서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어요. 계속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나마 하는 움직임도 일상 패턴에 제한이 돼가지고 매일 똑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다양성과 가능성이 제한되어 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움직임들이 자기 이해 부족에 의해서 몸을 소모적으로 쓰는 비기능적인 패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끝내는 저녁 시간이 되면 녹초가 돼서 피곤해요. 제가 며칠 전 봉사활동 가서 채칼로 이 좀 많은 무와 당근을 밀었어요. 무와 당근이 꽤 밀도가 높아가지고 단단해가지고 채칼로 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그거 하고 나면 다음날 팔 되게 많이 아프다면서 팔 안 아프세요? 혼자 다 하시지 말고 자기하고 바꾸세요. 근데 저는 안 아팠어요. 이제 저를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제 팔은 안 아팠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책칼 많이 쓰면 팔 아프다가 기정사실이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한 번씩 이 통증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신이 그 움직임을 잘게 쪼개가지고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 몸의 각 부위들이 서로서로 도움을 주면서 전신 움직임이 돼요. 그럼 팔만 쓰는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팔만 아프지 않아요. 겉으로는 팔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신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몸을 피곤하게 쓰는 일상은 그대로 둔 채로 그걸 보상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서 바른 움직임을 하는 것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문맥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식이에요. 이것은 일상과 건강 운동을 나누는 선동에 의해서 각인된 잘못된 상식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저녁에 안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현대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건강체라서 그래. 그러지 못한 나는 이렇게라도 건강 관리를 해줘야 그나마 살 수가 있고 그나마 내일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산을 올라도요, 누군가는 숨이 턱에 차기 헐떡이고, 누군가는 평화로워요. 같은 움직임을 하는 그룹 레슨에서 누군가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따라가고, 누군가는 우아하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과연 건강체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을 소모적으로 쓰는 사람과 기능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쓰는 사람의 차이예요. 같은 계단을 오르더라도 근육으로만 올라가는 사람과 몸 전체 협음을 이용해서 근육 덜 쓰고도 올라가는 사람은 다 올라간 후에 호흡 상태와 몸의 전반적인 반응이 매우 달라집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머리 쭉 빼고 어깨 말려가지고 엉덩이보다는 팔에 기대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운동센터 가가지고 스쿼트를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운동하는 시간보다 9배, 10배는 근육을 소모적으로 쓰게 앉아 있으면서 하루 몇 분 하는 스쿼트로 그게 상쇄가 되겠어요? 그냥 앉는 자세를 기능적으로 배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등 근육도 쓰여지고 통증 없는 효율적인 앉은 자세를 일상에서 매일 반복을 하면 잘못 앉아 있어서 생긴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혹은 근력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거든요. 설거지만 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좀 많이 걸으면 이 발톱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프고, 피멍 들고, 막 어디가 아프고,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설거지를 하면 아픈지, 왜 걸으면 아픈지 원인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거 평생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두고 그거랑 상관없는 근력 키우러 가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거 진짜 맞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것은 움직임의 질입니다.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인간이 부여받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세네 번 운동하는 시간만 바짝 빡세게 몸을 쓰고 나머지 23시간은 여전히 소모적인 움직임을 하는 루틴이라면 이게 과연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죠. 지금 시대는 부족한 움직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운동에서 근력을 높이고 유지하는 쪽으로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말하면 첫 마디가 모두가 적정한 근력을 만들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몸의 근육은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기능을 유지하고 또 변화하는 내 몸에 맞추어 가지고 재조직하면서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근육만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우리 몸의 근육이 이런 이유로 존재하니까요. 사용되지도 않을 방식으로 근력을 키우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유지가 힘든 거예요. 실생활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근력 유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근력 유지를 위해서 따로 운동을 시간 내서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사용법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능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단순한 힘이나 반복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동작들, 걷기, 앉기, 뭐, 숙이기, 계단 오르기, 오르막 내리막, 걷기, 막,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몸의 조직화된 패턴, 이것을 우리는 기능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거든요.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유연하고 똑똑하게 쓰는 법을 익히는 것이어야 하죠. 이제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몸 사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식이요법이나 보충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몸을 쓰고 있는가를 주의 기울이고 다듬는 것이에요. 기능적 움직임을 일상으로 연결하는 배움이 정말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소마테라피의 지향점입니다. 질 좋은 움직임의 부재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루틴 운동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움직임,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의 전체가 변화하면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는 동안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는 움직임의 질에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곳에 사는 우리도 변화에 적응해서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려면 건강의 기준 또한 시대에 맞는 상식으로 변화해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빡세게 운동 부족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몸을 쓰고 있느냐에 주목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움직임은 곧 생명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야 했고 두 발로 서면서 더 복잡하고 독특한 움직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의 신경계로 진화해서 움직임이 형성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움직임은 살아있음 그 자체예요. 움직임은 살아있음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움직임은 곧 삶의 질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 한다는 개념 정도로 인식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움직임의 양이 아니라 질이 포인트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과거 부족한 움직임을 채우는 개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이 타고 뼈가 부서져라 땀 뻘뻘 흘리면서 최대한 빡세게 운동하는 게 대세였다면 이제는 사는 동안 내 관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최대 이슈가 된 100세 시대가 왔죠. 지금은 좀 더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소모적이지 않은 기능적인 움직임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는 기능적 움직임과 신체 협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안내할 전문가는 그 속도를 못 맞춰가는 실정인 것이 이 지금의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움직임은 더 많이 빡세게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식도 오랫동안 그것이 건강한 운동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일반인도 전문가들도 인식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 시기이죠. 오늘 하루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내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내일의 내가 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이고 피곤한 움직임을 좀 더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이 피곤해서 영양제 챙겨 먹고 쉬는 날 하루 종일 잠으로 보충해야 또다시 다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었다면 움직임의 변화는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움직임을 기능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막 10배, 20배 이상은 덜 소모적이 돼요. 이 말은 지금보다 저녁에 10배, 20배 이상은 덜 피곤하고 통증 없이 가벼워진다는 말이에요. 삶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무엇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건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런 유명인들의 대부분이 한쪽에 더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켜서 홍보해 주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창조 경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들을 위한 것인지, 내가 직접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죠.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해야 할 것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